여러분, 몇 시에 운동하세요? 아침? 점심? 아니면 저녁?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생 아침 운동을 싫어했습니다. 20대 때만 해도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자책도 했죠. 그런데 30대, 40대를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아침 6시 알람을 끄고 일어납니다. 운동복을 입죠. 신발끈을 묶고 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몸이 안 따라와요. 머리로는 오늘은 5km 뛴다 생각하는데 다리는 마치 납덩이가 달린 것처럼 무겁고 숨은 금방 차오르고 심장은 터질 것 같은데 속도는 안 나고 나 체력 진짜 없나?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운동을 오후 4시에 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거리를 뛰는데 몸이 가벼워요. 호흡도 편하고 집중도 잘 되고 끝나고 나서도 운동했다 하는 뿌듯함이 확실히 달라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과학이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몸에는 운동하기 좋은 시간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명확하게요. 오늘은 제가 나이 들며 몸으로 느꼈던 것들, 그리고 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25분이면 충분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내가 운동을 못한 게 아니라 시간을 잘못 선택한 거였구나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왜 오후가 되면 우리 몸이 달라지는 걸까요? 2019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사람들에게 아침 7시와 오후 4시 똑같은 운동을 시켰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후에 운동한 그룹이 평균 20%더 높은 운동 능력을 보였습니다. 20%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5km를 30분에 뛰던 사람이 오후에는 24분에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몸인데 말이죠. 저는 이 논문을 처음 읽었을 때 뭔가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게으른 게 아니었구나. 40대 중반쯤이었을 거예요. 헬스장 등록했는데 새벽 반밖에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한 달 다녔나? 맨날 지각하고 가도 힘들고 결국 그만뒀죠. 그때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근데 6개월 뒤에 오후 7시 반 타임으로 다시 등록했거든요. 완전 다른 사람 됐어요. 진짜로. 운동 강도도 높이고 재미도 있고 3개월 만에 몸무게 5kg 빠지고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대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그럼 대체 왜 오후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심부 체온입니다. 우리 몸속 깊은 곳의 온도요. 이 온도가 높을수록 근육이 더 잘 움직여요. 마치 엔진이 따뜻해진 차처럼요. 아침에는 이 온도가 36.2도에서 36.5도 정도인데 오후 4시에서 6시에는 37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단 0.5도 차이지만 근육 반응 속도는 15% 이상 빨라져요. 겨울에 스트레칭 없이 갑자기 뛰면 다치잖아요. 아침 운동이 딱 그런 상태예요. 몸이 아직 안 깨어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신경계 활성도입니다. 우리 뇌와 근육 사이의 신호 전달 속도요. 이것도 오후가 되면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래서 같은 동작을 해도 오후에는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더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운동하기 좋은 시간이야. 지금은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해요. 아침 운동이 안 된다고 자책할 필요 없다고.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몸의 리듬을 거스른 거였다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젊었을 때는 왜 시간대 상관없이 운동이 잘 됐던 걸까요? 20대 때 저는 새벽에도 운동 잘 했거든요. 이것도 답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군대 전역하고 복학했을 때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학교 앞 공원을 뛰었거든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어요. 일어나자마자 운동복 입고 나가면 몸이 그냥 따라왔어요. 힘든지도 몰랐고 오히려 아침에 운동하면 하루가 개운하다 그런 생각만 했죠. 근데 3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도 몸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정신은 깨어 있는데 몸은 자는 느낌? 무릎이 뻣뻣하고 허리는 자고 일어나면 항상 좀 아프고 스트레칭을 한 20분은 해야 겨우 몸이 풀리고 아, 나 이제 늙었나?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2021년 영국 버밍엄 대학교 연구팀이 20대와 40대의 운동 능력을 시간대별로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20대는 아침이든 오후든 운동 능력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평균 5%에서 7%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근데 40대는 무려 25% 차이가 났어요. 같은 사람인데 아침에는 60점짜리 몸이고 오후에는 85점짜리 몸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나이 들며 느끼는 몸의 변화였던 거예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20대 때는 새벽 운동이 괜찮았는지, 왜 지금은 오전에 운동하면 이틀은 아픈지. 젊을 때는요, 몸의 회복력이 워낙 좋아서 시간대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신부 체온이 낮아도 근육이 덜 준비됐어도 그냥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몸이 더 정직해져요. 지금은 안 돼. 나중에 해. 몸이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걸 40대 중반에 배웠어요. 몸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걸. 연구진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의 진폭이 커진다고요. 쉽게 말하면 20대는 하루 종일 70점에서 80점을 유지하는 몸이고 40대는 아침에는 50점, 오후에는 90점이 되는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언제 운동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건 나빠진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이 더 효율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아침에 몸이 무거운 건 알겠는데 정확히 뭐가 부족한 걸까요? 왜 신부 체온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 무거움이 느껴지는 걸까요? 답은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기 전에 여러분 뭘 먹고 가세요? 바나나? 아니면 그냥 물만 마시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먹고 나가시나요? 저는 20대 때 공복 운동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물만 한 잔 마시고 나갔어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진짜로. 근데 40대에 똑같이 했다가 어지러워서 중간에 주저앉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혈당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최소 7시간에서 8시간
아무것도 안 먹죠. 그 시간 동안 혈당은 계속 떨어집니다. 정상 혈당이 보통 80에서 100mg per 데시리터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70에서 80 정도까지 내려가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몸은 당장 쓸 에너지가 없어요. 근육을 움직이려면 포도당이 필요한데 저장된 게 거의 바닥난 상태인 거죠. 기름 없는 차로 언덕을 오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엔진은 돌아가는데 힘이 안 나는 거죠. 제가 어지러웠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20대 때는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충분해서 공복 운동도 버텼던 건데 나이 들면서 그 저장량도 줄어들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니까 몸이 버티질 못한 거죠. 2020년 일본 와세다 대학교 연구팀이 아침 공복 운동과 오후 운동의 효율을 비교했습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운동 강도를 20% 낮춰도 피로도가 오히려 30% 더 높았어요. 더 쉬운 운동을 했는데도 더 힘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하거든요. 운동에서 근육 만들려고 하는데 오히려 근육이 깎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부 체온이요. 아침에는 체온이 낮다고 했죠? 낮은 체온 더하기 낮은 혈당.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마치 추운 겨울날 배고픈 상태로 마라톤을 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오후 4시에는 어떨까요? 점심 먹고 이 시간에서 3시간 지났으니 혈당은 안정적이고 신부 체온은 하루 중 가장 높고 근육의 글리코겐도 충분히 채워진 상태죠. 이게 바로 몸이 준비됐다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아침 운동할 때는 무조건 뭔가 먹고 나가요. 바나나 한 개 또는 단백질바 하나. 그것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요. 물론 그래도 오후만큼은 안 되지만 적어도 중간에 주저앉지는 않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 운동이 힘든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체온도 낮고 혈당도 낮고 몸이 진짜로 준비가 안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체온이랑 혈당만 문제일까요? 사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경계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진짜 사령탑. 그것도 깨어나는 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몸이 깨어난다는 표현을 쓴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깨어나는 건 몸이 아니라 신경계다. 뇌와 근육을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 수십억 개의 신호가 오가는 이 시스템은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최고 효율을 보인다. 2018년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신경과학팀은 운동선수들의 신경 전달 속도를 24시간 동안 측정했다. 같은 동작을 수행할 때 뇌에서 근육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시간을 밀리초 단위로 기록한 것이다. 결과는 명확했다. 오전 7시 신경 전달 속도는 초당 45m, 오후 5시 그 속도는 초당 62m로 증가했다. 약 38%의 차이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하다. 오후가 되면 우리 몸은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오전에는 0.2초가 걸릴 일을 오후에는 0.15초 만에 해낼 수 있다. 운동에서 이 차이는 절대적이다. 역도 선수가 바벨을 들어 올릴 때, 테니스 선수가 서브를 넣을 때, 축구 선수가 슛을 찰 때, 신경계의 반응 속도가 0.05초만 빨라져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건 운동선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헬스장에서 스쿼트를 할 때, 공원에서 달리기를 할 때, 집에서 버피 테스트를 할 때, 신경계가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몸은 자신이 가진 힘의 70%도 쓰지 못한다. 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으로 작동한다. 밤새 휴식을 취하는 동안 부교감신경이 우세하다가 아침이 되면 서서히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문제는 이 전환이 생각보다 느리다는 것이다. 오전 6시 교감신경 활성도 30%, 오전 10시 60%, 오후 4시 95%. 마치 컴퓨터를 켰을 때 모든 프로그램이 완전히 로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 신경계도 완전히 깨어나려면 최소 8시간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침 운동은 유독 어색하다는 느낌이 든다. 몸이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동작이 뻣뻣하고 집중도 안 되고 실수도 잦다. 이건 근력이나 체력의 문제가 아니다. 신경계가 아직 출근 전인 것이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는 이런 실험도 했다. 같은 사람에게 아침과 오후 복잡한 동작을 연속으로 수행하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점프 후 착지, 방향 전환, 제가속 같은 동작들. 오전에는 10회 중 3회 실패, 오후에는 10회 중 1회 실패. 신경계가 깨어나지 않으면 부상 위험도 3배 높아진다는 뜻이다. 결국 운동 효율의 핵심은 근육이나 심폐지구력만이 아니다. 뇌와 몸이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느냐, 그 신호의 속도와 정확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완성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이 모든 생체 리듬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특히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활력이 넘치는 사람, 그리고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뇌가 돌아가는 사람. 전자를 아침형 인간, 후자를 저녁형 인간이라고 부른다. 이건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다. 유전자가 결정하는 생체 시계의 차이다. 2019년 영국 엑시터 대학교 연구팀은 35만 명의 유전자를 분석해 생체 리듬과 관련된 351개의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다. 이 유전자들이 당신이 아침형인지 저녁형인지를 결정한다. 저녁형 인간의 경우 생체 시계가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늦게 작동한다. 같은 오전 7시라도 아침형 인간에게는 완전히 깨어난 상태지만 저녁형 인간에게는 아직 새벽 4시인 셈이다. 그래서 저녁형 인간이 아침에 운동하는 건 단순히 힘든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몸의 모든 시스템이 아직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202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는 아침형과 저녁형 인간의 운동 능력을 시간대별로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아침형 인간은 오전 8시에 최고 운동 능력의 90%를 발휘했다. 반면 저녁형 인간은 같은 시간에 60%밖에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후 6시가 되자 상황이 역전됐다. 저녁형 인간은 95%의 능력을 발휘했고 아침형 인간은 85%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당신이 아침 운동을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유전자가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저녁형 인간에게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라는 조언은 오른손잡이에게 왼손으로 글씨 쓰라는 말만큼이나 부자연스럽다. 억지로 할 수는 있지만 절대 최선의 효율을 낼 수는 없다. 흥미로운 건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가 더 극명해진다는 것이다. 20대에는 저녁형 인간도 아침 운동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40대가 넘어가면 생체 리듬을 거스르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 회복 시간이 길어지고 부상 위험도 높아지며
무엇보다 운동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된다. 결국 자신의 생체 리듬을 아는 것이 효율적인 운동의 첫 번째 단계다. 당신이 저녁형 인간이라면 억지로 아침 운동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오후나 저녁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 반대로 아침형 인간이라면 오전 운동이 당신에게 최적의 시간일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건 남들이 하니까 나도가 아니라 내 몸이 원하는 시간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한다. 바로 수면이다. 잠을 충분히 잤는지 못 잤는지에 따라 운동 효율은 또다시 달라진다. 잠을 제대로 못 잔 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하다. 당연히 운동은 생각도 하기 싫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운동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잘 되는 경우가 있다. 오늘 컨디션 좋은데?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은가?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이다. 2017년 독일 뮌헨 공과대학교 수면연구소는 수면 부족 상태에서의 운동 능력을 측정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 한 그룹은 8시간 충분히 자게 했고 다른 그룹은 4시간만 자게 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 같은 운동을 시켰다. 예상대로 수면이 부족한 그룹은 전반적인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졌다. 하지만 놀라운 결과가 하나 나왔다. 수면이 부족한 그룹의 교감신경 활성도가 오히려 더 높게 측정된 것이다. 오전 7시 기준 충분히 잔 그룹의 교감신경 활성도는 35%, 수면 부족 그룹은 55%.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몸이 비상 모드로 전환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고 아드레날린이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온다. 이 상태에서는 몸이 마치 도망치기 모드처럼 작동한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각성도가 높아지고 근육 반응 속도도 빨라진다. 문제는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수면 부족 상태의 운동은 마치 빚을 내서 쓰는 것과 같다. 당장은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 실제로 연구 결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운동한 사람들은 운동 후 회복 시간이 2배 이상 걸렸다. 근육통도 더 심했고 다음날 피로도도 훨씬 높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상 위험이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했다는 것이다. 신경계가 각성돼 있어도 근육과 관절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2020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스포츠의학과는 프로 운동 선수들의 수면 시간과 부상 빈도를 분석했다.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인 선수들의 부상률은 10%, 6시간 미만인 선수들의 부상률은 45%.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다. 근육을 재생하고 신경계를 재정비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시간이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몸은 발전하지 않는다. 오히려 퇴보한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한 날에는 운동을 쉬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오늘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강박보다 내일 더 잘하기 위해 오늘은 쉰다는 여유가 필요하다. 운동의 효과는 운동하는 순간이 아니라 쉬는 동안에 만들어진다. 잠을 제대로 자야 운동의 효과도 제대로 나타난다. 결국 언제 운동하느냐만큼 중요한 건 얼마나 잘 쉬느냐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나이가 들수록 타이밍이 중요해진다는 것. 인생을 살다 보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적절한 때에 시작한 일은 술술 풀리고 때를 놓친 일은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심지어 식사 시간도 그렇다. 배고플 때 먹는 밥 한 끼와 배부를 때 억지로 먹는 밥 한 끼는 같은 음식이어도 완전히 다르다. 몸도 마찬가지다. 20대에는 타이밍 같은 거 몰랐다. 아무 때나 운동해도 잘 됐고 새벽에 운동하든 밤에 운동하든 상관없었다. 그냥 하면 됐다. 하지만 30대를 지나고 40대에 접어들면서 몸은 점점 더 때를 가리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안 되고 오후에는 되고 어제 잘 됐던 게 오늘은 안 되고 오늘 힘들었던 게 내일은 또 괜찮고 처음에는 답답했다. 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나? 하지만 나이가 더 들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정직함이었다. 몸이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된 것이다. 젊을 때는 몸이 신호를 보내도 그냥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었다. 좀 아프면 어때? 계속하면 되지. 오늘 힘들어도 내일 하면 되지. 그렇게 몸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았다. 회복력이 좋았으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게 안 된다. 한번 무리하면 일주일 간다. 타이밍을 놓치고 억지로 운동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근육이 늘기는커녕 줄어들고 체력이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진다. 그래서 깨달았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얼마나 열심히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라는 것을.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연구소는 이렇게 말한다. 40대 이후의 운동 효율은 운동 강도보다 타이밍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같은 1시간 운동이라도 몸이 준비되지 않은 시간에 하면 30분의 효과밖에 안 나고 몸이 최적화된 시간에 하면 이 시간의 효과가 난다. 이건 단순히 체감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근육 성장, 지방 연소, 심폐 기능 향상, 모든 지표에서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몸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아침형 인간은 오전 10시일 수도 있고 저녁형 인간은 오후 6시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과학이 말하는 정답이 아니라 내 몸이 말하는 정답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을 찾았다면 그 시간을 지키는 것.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그 시간에 맞춰 준비하기 시작한다. 생체 시계가 학습하는 것이다. 아, 이 시간에 운동하는구나. 그러면 그 시간이 되기 전부터 체온이 올라가고 혈당이 조절되고 신경계가 깨어난다. 이것이 바로 루틴의 힘이다. 운동을 습관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순간 몸이 알아서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된다. 나이 들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다. 인생도 운동도 결국은 타이밍이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아야 한다. 그 리듬을 찾았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운동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아침 운동은 절대 안 되는 걸까? 저녁형 인간은 평생 아침에 운동할 수 없는 걸까? 그건 아니다. 몸은 생각보다 적응력이 뛰어나다. 단 조건이 있다.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 2021년 호주 시드니 대학교 운동생리학과는 저녁형 인간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평소 오후에만 운동하던 사람들에게 12주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운동하게 한 것이다. 처음 2주는 예상대로였다. 모두가 힘들어했고 운동 능력도 평소의 60%밖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4주차부터 변화가 나타났다. 운동 능력이 70%로 올라갔다.
8주차 80%, 12주차 85%. 완전히 오후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효율적인 운동이 가능한 수준이 됐다. 더 놀라운 건 생체 시계 자체가 변했다는 것이다. 실험 전에는 오후 6시에 체온이 최고점이었는데 12주 후에는 오전 11시에 최고점이 형성됐다.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연구진은 이렇게 말한다. 생체 시계를 바꾸는 데는 최소 8주에서 12주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은 시간에 운동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일관성이다. 하루 이틀 아침 운동했다고 몸이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불규칙하게 하면 몸은 계속 혼란스러워한다. 오늘은 아침, 내일은 오후, 도대체 언제야? 그래서 아침 운동을 정말 해야겠다면 최소 2개월은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그 2개월 동안은 힘들고 비효율적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오늘 운동 왜 이렇게 안 돼? 하고 자책하지 말고 지금은 적응하는 중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몇 가지 전략이 도움이 된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밝은 빛을 쬐는다. 햇빛이 가장 좋고 날씨가 안 좋으면 밝은 조명을 켠다. 빛은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다. 둘째, 일어나자마자 가벼운 탄수화물을 섭취한다. 바나나 1개 또는 꿀물 1잔. 혈당을 올려서 몸에게 지금 활동 시간이야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셋째, 운동 전 충분한 워밍업을 한다. 최소 15분 이상, 오후보다 2배 이상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몸을 깨워야 한다. 넷째, 처음부터 강도 높은 운동을 하지 않는다. 평소 강도의 70% 정도로 시작해서 서서히 올려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정말 아침에 해야 하나? 만약 직장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침밖에 시간이 안 나온다면 위의 방법들로 적응하는 게 맞다. 하지만 만약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굳이 몸의 리듬을 거스를 필요는 없다. 오후나 저녁 시간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부상 위험도 적다. 중요한 건 아침 운동이 좋다더라는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몸이 진짜로 원하는 시간을 찾는 것이다. 그 시간을 찾았다면 그 시간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50대가 되니까 이제 알겠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 누군가에게 최선인 길이 나에게는 최악일 수 있다는 것. 운동도 마찬가지다. 과학은 말한다.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 최적의 운동 시간이라고. 심부 체온이 가장 높고 신경계가 가장 활발하고 근육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그리고 그건 사실이다.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당신은 통계가 아니다. 평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리듬을 가진 유일한 존재다. 어떤 사람은 새벽 5시에 일어나 해 뜨기 전에 달리는 게 가장 행복하다. 과학이 뭐라 하든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시간이다. 또 어떤 사람은 밤 10시에 헬스장 문 닫기 직전에 들어가서 운동하는 게 가장 편하다. 늦은 시간이라고 비효율적인 게 아니다. 그 사람의 몸이 그 시간을 원한다면 그게 바로 최적의 시간이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건 몸과 싸우면 안 된다는 것. 몸을 이기려 하지 말고 몸과 협상해야 한다는 것. 너는 언제가 가장 좋아? 어떤 시간이 가장 편해? 그렇게 물어보고 몸의 답을 들어줘야 한다.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운동의 시작이다. 과학이 제시하는 최적 시간은 하나의 참고 사항일 뿐이다.
당신에게 맞지 않으면 무시해도 된다. 오히려 그 시간에 억지로 맞추려다가 운동 자체를 포기하는 게 더 문제다. 중요한 건 언제 하느냐가 아니라 계속 하느냐다. 오후 4시에 완벽하게 운동하다가 3개월 만에 그만두는 것보다 자기 전 밤 11시에 불완전하게라도 3년 동안 계속하는 게 훨씬 낫다. 운동은 마라톤이다. 단거리 질주가 아니다. 한두 번 잘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할 수 있는 리듬을 찾는 게 목표다. 그리고 그 리듬은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20대 때는 새벽이 좋았다가 40대에는 오후가 좋을 수 있고 60대에는 또 아침이 편할 수 있다. 그때그때 몸의 소리를 듣고 유연하게 조정하면 된다. 고집 부릴 필요 없다.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젊을 때는 밤새워 일하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10시만 넘어도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렇다고 나 이제 끝났네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아침에 일찍 시작하면 되겠네 하면 되는 것이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결국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는 뭔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무슨 의미가 있나? 운동은 즐거워야 한다. 아니, 최소한 견딜만 해야 한다.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니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찾아라. 몸이 편안해지는 그 시간을. 그리고 그 시간을 지켜라.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운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의 일부가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답이다. 과학이 말하는 최적의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나만의 시간, 그 시간을 찾는 순간 비로소 운동은 의무가 아닌 선물이 된다. 나이 들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 인생도 운동도 결국은 나에게 맞는 시간이 있다는 것. 그 시간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삶의 지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더 많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만의 최적 시간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과학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운동 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시간을 선택한 이유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